됐다. 안녕하세요. 나만의 길을 그리는 한결라인입니다. 와 여러분,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키네요. 지금 제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 해발고도 4130m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다시 왔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구름이 곧 낄 것 같거든. 진짜 너무 이뻐. 아 근데 구름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워. 지금 구름이 방금 생겼거든요 이게. 아 나 이거 질문 정리하다가 없어졌어. 저게 마차부 차례이고요. 제가 히말라야에서 제 여행에서 찍은 가장 이쁜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게 안나푸르나 사우스라는 봉우리고, 저게 아마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영상을 찍는 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소에서 Q&A를 한번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 영상이 제 유튜브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일단 Q&A 먼저 진행하고 뒤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결라인 구독자 1만 명 기념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으아! 정말 수많은 여행 유튜브 중에서 굳이 저를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함께 봐주시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1만 명이 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상상도 안 했어. 근데 1만 명이 됐어요. 어느 순간. 일단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빠. 아니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A의 질문이 너무나 좋은 질문들이 많이 와가지고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답하는 질문, 그리고 조금 진지하게 들어가야 되는 질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영상을 저는 원래 10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간단한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여행 끝났나요? 저는 2023년 6월 30일부로 300일 동안 총 10개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상 편집을 계속 하면서 올렸는데요.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작년 6월 30일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지금은 열심히 한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사 공개해주세요. 네. 다른 나라 썸녀? 없습니다. 머릿결 관리 감고 안 말렸습니다. 세계 일주를 결심한 가장 큰 계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질문 중 하나예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세계여행 언젠간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굳이 한 포인트를 뽑자면 아빠가 사주셨던 책이 있는데 정상근 님이 쓴 80만 원으로 세계여행 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으로 그냥 비행기 티켓만 끊고 가서 일한 다음에 돈 벌고 그걸로 세계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진짜 너무나 낭만적이었고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게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머리를 자를 계획 있나요? 네, 잘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사실 더 이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3일 동안 못 씻었어요. 여기서 씻자마자 바로 고산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염도 못 깎고 세수도 좀 정상적인 영상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완전 깔끔하게 자르고 지금 학교 생활하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보교 공주대학교입니다. 다시 Q&A로 가시죠. 오케이. MBTI ENFP입니다. 공부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맨날 쓰는 거거든요. 진짜 맨날 써야 어쨌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걸음 나아질 때 어떤 방법을 썼냐? 저는 번역기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번역을 해서 영어를 하고, 그거를 내가 직접 사용을 하면 결국 내가 사용을 하는 그 언어 풀을 영어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어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카메라 고프로 10입니다. 지금도 찍고 있어요. 저는 청와대 외곽경호를 하는 제1경비단을 나왔는데요. 청와대 뒷산에 북악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좌우명 후회 없이 살자. 여행지 촬영 사진을 꿀팁. 첫 번째, 천장을 찍습니다. 두 번째, 줌을 사용해라. 저는 천장을 찍으면 그 중에 많아야 한 30장 정도 건진다 생각을 해요. 영상을 처음 본 부모님의 반응. 사실 부모님께 지금도 감사한 게,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가족끼리 다 같이 거실 가장 큰 TV로 틀어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봐요. 그래서 제가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도 지금도 여전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올라오면 나 오늘 영상 올라왔어 하면 다 같이 엄마랑 아빠 퇴근하고 누나까지 퇴근한 다음에 동생까지 해가지고 소파에 쭈르륵 앉아서 같이 봅니다. 더운 거 추운 거. 지금 제가 추운 곳에 있어가지고 어제 고산병으로 좀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성으로는 더운 거. 181입니다. 아니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쪘다가 빠졌다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에서는 처음에 적응을 못해서 엄청 빠졌다가, 그러다가 삼겹살을 찾게 된 이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맨날 먹어서 살이 팍 찌고 또 빠지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애인 없고요. 이상형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 결이 저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행 경비는 제가 휴학을 하고 약 8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1,400, 300 정도를 모아서 갔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인도고요. 하지만 초보자에게 추천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야, 너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어디야? 하면 인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야? 하면 인도는 가장 저 뒤에 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 추천해줘서 가지? 그럼 걔 나랑 연 끊긴 튀르키예를 추천을 합니다. 가장 쉬웠어요, 여행을 하기가. 좀 바람 맞으니까 춥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사기도 않지. 너무나 인프라가 잘 돼 있어. 그래서 초보자에겐 정말 좋은 여행지라고 추천을 합니다. 죽기 전에 다시 가고 싶은 곳 히말라야입니다. 그래서 다시 왔어요. 저는 실제로 훔쳐가는 거를 걱정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처음 여행지였던 베트남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막 숙소 가방을 막 벽에다 묶어놓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사실 불가능이거든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도둑질 비용을 잡는 거였습니다. 제가 1,5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고 갔는데 그 중에 200만 원이 도둑질 비용이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야, 200만 원까지는 도둑질을 당해도 한결아 웃으면서 여행하자 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맘 편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와, 다 꼈네 안개가. 영상 편집은 프리미어 프로 쓰고요. 여행 끝나고 저녁 시간에 하고, 그리고 보관은 외장 하드에다가 했습니다. 영상 한 편당 걸리는 시간은 못해도 10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현타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 여행과 내 여행 영상 편집에 대한 이 비율을 정말 잘 잡고 미리 계획을 잘 해서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여행 후에 일상 영상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어야 영상을 올렸어요, 저는 항상. 근데 일상 브이로그? 진짜 겁나 재미없어. 앞으로 세계 여행 남미랑 아프리카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를 못 가본 게 지금 진짜 너무나 큰 한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 끝났고요. 이제 진지한 질문들이 남았습니다. 파트 2. 외국인과 인연을 오래 이어가는 방법. 감정의 결은 어딜 가든지 같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들고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하면 내가 먼저 표현을 하고 내가 먼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진짜 문화적인 차이로 막 성격도 많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감정의 결은 같습니다. 세계여행에서 최악의 상상을 상상하면, 제가 애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맨날 생각을 하려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뭔가 최악의 상황? 이런 거를 뭐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재밌겠다? 라는 생각만 했어요. 뭐 인도가 사기당한 거? 야, 얼마나 재밌어. 내가 또 언제 사기당한 거야. 근데 사실 여행을 하고 나서 느낀 건 모든 곳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라든지 요르단. 그래서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인도 여행에서 만났던 나연이, 진짜 왜소한 여자아이가 여행을 하는 걸 보고 처음엔 조금 놀라서 물어봤거든요. 넌 어땠냐? 했는데 아니 오빠, 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짜증나 죽겠어. 결국 사람 사는데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나연이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뭐 굳이 밤 늦게 나가는 거, 아니면 굳이 뒷골목 으슥한 데로 가지 않는 거.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데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계여행을 떠나면 뭘 꼭 배워야 할 것 같고 늦으면 어떡하나에 대한 고민.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저는 지금 사범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작은 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는. 왜냐면 루트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졸업 후 임용고시라는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도 다른 단과대에 비해서 많이 하지 않고, 특히 휴학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빨리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공부를 계속 4년 동안 이어가서 초소에 합격하는 게 모든 사범대생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상황에서 내가 휴학을 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좁은 우물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또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사범대학교에서 1년을 휴학을 하면 이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지만, 내가 교사가 되고 20년이 흘렀을 때 20년 차와 21년 차의 차이가 그렇게 클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나온 답은 노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쌤들한테 여쭤보러도 갔고요. 근데 모든 쌤들이 다 꼭 가라 말하길래 결국 여행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거는 우물을 깨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이 속해 있는 세상을 깨고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 같아요. 매일 숙소 밖을 나서는 게 힘들지 않았나요? 진짜
개 힘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나 맨날 그냥 쉬고 싶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이랬어요. 그럴 거면 내가 방구석 안방에서 그냥 쉬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 라는 생각으로 저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나갔는데, 근데 결국에 느낀 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쉬고 싶으면 당연히 쉬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여행을 하면서 뭔가를 느끼고 싶었고 뭔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외로움이었습니다. 제 성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사람들이랑 노는 걸 진짜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여행을 하니까 진짜 극도로 외로운 거야. 그냥 맨날 외로웠어. 특히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날 때, 정말 행복한 순간일 때 아이러니하게 외로움이 커져요. 같이 나눌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외로워서 전 항상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모든 나라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지금도 연락을 이어가는 소중한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엔 없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가장 많이 싸웠던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유튜브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에 대한 낭만과 꿈이 있었고 이 순간을 남겨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려고 여행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게 영상을 찍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영상을 찍으려고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오늘 너무 여행이 재미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아차 싶은 거야. 내가 영상 찍으려고 여행하나? 아닌데 나 그냥 여행하다가 재밌는 거 영상으로 남긴 건데? 영상을 찍으려고 여행을 한다는 거는 일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낭만이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하려 하는 게 낭만을 느끼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이 되는 순간 낭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내가 낭만을 놓고 일로 여긴다면, 그 영역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저는 그것도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으시는 분들은 여행으로 돈을 버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일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돈도 못 벌고 낭만도 사라지고 그러다가 진짜 내가 왜 여행을 하지? 라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싸운 게 이 영상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잡아먹히지 않았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와서 영상 편집을 할 때도 너무 행복해요. 아, 내가 결국 안 잡아먹겠다 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여행 유튜브를 꿈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행 전과 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삶을 마주하는 태도가 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기준들이 있었고요. 그 기준들을 맞이하면서 제가 가진 기준들도 많이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저는 여행을 하다 보면 저만의 철학이 굉장히 확고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행을 할수록 너무나 다양한 기준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가장 크게 느꼈던 곳이 인도였어요. 제가 인도 콜카타 영상에서 리틱의 고모네를 놀러 가요. 근데 그 공간이 너무나 좁은 골목에 2층짜리로 한 칸씩 흙으로 만들어진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 한 칸에 7, 8명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근데 더 충격이었던 건 거기에서 봤던 사람들이 다 웃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내가 그래도 최소한으로 여겼던 그 기준보다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 그러면 도대체 행복이란 뭘까? 진짜 뭘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오히려 제가 가진 기준들을 진짜 많이 내려놓게 됐고요. 오히려 철학이 확고해졌다 라기보단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삶을 이렇게 마주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 좀만 쉬고 갑시다. 여러분, 여기 히말라야 4130m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번에 호화 여행하려고 별걸 다 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스프라이트입니다. 이게 왜 호화 여행이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조그만 게요, 이 위에서는 8,000원 정도 해요. 근데 이게 한국 돈으로 8,000원? 뭐 할만하지 이건데, 네팔에서 8,000원?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거의 8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다 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너무 행복하다 진짜. 혼자 여행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 첫 번째,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거에 설레하고 어떤 거에 사랑을 느끼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깜짝깜짝 놀라요. 여행을 하면서 뭐야, 나 이런 사람이었어? 뭐야, 나 이런 걸 좋아했구나. 저는 아이들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한국에서도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아이들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만들기가 쉽습니다. 장단점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두 명이서 하는 여행은 진짜 안정적이거든요.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행을 온전히 느끼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인도 바라나시에 화장터를 갔을 때 일인데, 그 영상이 사실 제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 중 하나인데 충격이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사실 죽은 사람을 우리가 목격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도 우리가 볼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인도 화장터, 그 바라나시 화장터에서는 그냥 우리가 본단 말이죠. 가만히 거리만 걸어도 막 들고 그 여기에 메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발끝과 머리가 보여요. 그리고 화장해서 태우고 있을 때는 그 몸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 죽는구나.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진짜 직시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 건 그 순간이었어요. 나도 정말 언젠간 저렇게 된다는 거를. 그러고 든 생각은 이 죽은 사람들을 가만히 1시간 동안 쳐다보는데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과 저 뒤에 있는 사람, 불타는 사람을 가만히 보는데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 달랐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나 어차피 죽을 건데? 사실 내가 뭐 가지도 못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쥐려고 하고 살아야 될까? 그 뒤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내가 내일 당장 죽게 됐을 때 과연 오늘 어떤 삶을 살았어야 후회가 없었던 삶이었을지가 오히려 보였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죽음을 목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다 의미 없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찾은 거는 행복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행복하는 게 가장 큰 의미였어요. 어떻게 행복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결을 맞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정말 행복한 거고요. 저희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행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를 요즘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죠. 바로 다음 질문, 슬럼프 극복 기간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느꼈던 슬럼프가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간극이었어요. 제가 처한 현실과 제가 꿈꿨던 그 낭만과의 그 간극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왜냐면 여행할 때 그런 거예요. 나는 여행을 굉장히 반짝반짝한 순간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내 여행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진짜 너무 재미없고 내가 왜 온지 모르겠는 거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생각한 여행은 이런 반짝반짝한 영역이었는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구렁텅인 거야. 이때 저는 슬럼프가 많이 왔습니다. 현타가 많이 왔어요. 내가 여행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럴 거면 왜 여행을 하지? 내가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렇게 밥 못 먹고 뭐 할 거면 내가 왜 여행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한결아, 너 지금 시궁창 인생 맞아. 너 지금 구렁텅이에 빠진 거 맞아. 너 지금 여행 개노잼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 근데 한결아, 그것도 여행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순간 슬럼프는 극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는 진짜 큰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해경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모든 건 상대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히말라야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 영상, 히말라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올라왔을 때 질질 짰거든요. 한 30분 동안 진짜 질질 짰어. 거의 하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이쁘잖아 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지금도 그래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 가장 아름다웠던 대자연이 이곳 히말라야였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 대자연이 날 감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하염없이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그걸 옆에서 가이드 지번다이가 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아파?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 저스트 필링이야 저스트 필링 이랬는데 알겠다 하고 제가 눈물 다 그치고 물어봤어요. 지번다이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라고 했는데 nothing 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자연 환경인데 이 사람에게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왜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겐 이곳이 한 달에 4-5번이나 올라오는 그냥 일터구나. 올라오기 싫어도 억지로 올라와야 되는 그냥 일터에 불과하구나. 사실 뒷동산 앞동산에 불과한 거죠.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느꼈어요. 절대적인 게 있을까? 이 풍경은 내가 봤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인데 누군가에겐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은 풍경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결국 세상의 모든 건 상대적이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누군가 이걸 보면서 짜증과 더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모든 건 상대적이라는 걸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내리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거를 표현하는 하나의 말이 있는데 저는 그 어디에도 낭만은 없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 버스킹 영상에 올라왔었는데 그게 저는 제가 했던 낭만적인 일 중에 가장 컸던 낭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낭만적이었어. 그냥 길거리에서 노래하다가 그 돈 번 걸로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그냥 나 또 노래 부르고 싶으면 나가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너무나 낭만적이잖아. 그래서 전 진짜 그게 너무나 낭만적일 거라 생각하고 로디와 마트와 강가를 보는데 진짜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인 거야. 삶에 고민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도전해보고 온 거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들의 문제가 보이고 그들의 고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와, 나는 저것만 하면 진짜 낭만적이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사실 우리는 무언의 이상향을 항상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무언의 이상향을 사실 이뤄도 우리가 꿈꿨던 낭만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 어디에도 낭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낭만은 없고 그 어디에나 낭만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저 무언의 걸 바라보면서 날 비교하면서 빨리 저기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온전한 이 순간의 행복을 느끼는 게 전 낭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깊은 얘기를 하네요. 세계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우물을 깨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물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여행을 1년이나 했지만 저는 지금도 여전히 느껴요. 누군가에게 저의 삶은 아직 우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물을 저는 항상 깨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을 깬다라는 게, 그러니까 더 넓은 세상이 좋다라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나쁘다? 이것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물을 깨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시각과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넓게 보고 나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어도 같은 우물에, 좁은 우물에 있을 때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 진짜 의미가 달라요. 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꼭 세계여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물을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가만히 숙소에 안전한 장소에서만 있으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저 우물 밖으로, 저 무섭고 위험한 세상으로 계속 날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유튜브 하시면 절대 먹히지 마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절대 먹히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표고요. 좌우명 아니면 뭔가 직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제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앞으로의 목표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가장 앞에 있는 목표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교사보다도 내 가치관에 더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갔는데 저는 여행을 하면서 교사에 대한 확신을 더더욱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행복한 힘을 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냥 세계 어디에 가든 그 아이들을 보는 게 진짜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교사 말고 다른 꿈 찾고 싶었는데 진짜 교사에 대한 확신을 더더욱 느끼고 와서, 그래서 사실 지금 교사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유가 오늘 마지막 영상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계속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분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1월에 임용고시를 보거든요. 곧 3월부터 복학을 해서 대학교 생활 이어갑니다. 임용 공부를 사실 1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하고 매일 저녁에도 뜸틈이 여기 히말라야 와서도 저녁마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온전히 바라는 게 있다면 사실 진짜 그 하나의 투자를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껴서 지금 제가 쥐고 싶은 하나는 이 임용 공부입니다. 사실 너무 아쉬워요. 못 올린 나라가 아직 5개나 되고 더 재밌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버스킹 한 이후로. 저도 너무 아쉬운데 근데 욕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들고 가긴 제 욕심인 것 같아서, 그래서 1년간은 공부에 몰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죄송하기도 해요. 스스로도 정말 죄송하기도 한데, 하지만 여러분, 꿈을 찾았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몰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고요. 꿈 이루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히려 교사가 되고
더 즐겁게 더 넓은 세계를 또 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제가 그려가는 이 길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재밌는 여행 유튜브 많으니까 다른 것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더 재밌고 깔끔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댓글들 진짜 힘이 드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 사진첩에 앨범이 하나 있는데 별 3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힘이 되는 댓글들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Q&A 영상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뭘 할 거냐, 짜잔, 이게 뭐냐면 제가 여행하면서 직접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한 장 한 장이 정말 너무 이뻐요. 이거는 튀르키예 카파도키아에서 찍었던 사진, 이거는 여기 히말라야에서 마차부차를 찍었던 사진, 얘는 요르단 와디럼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얘는 타지마할에서 찍었던 사진. 네,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있는데, 그리고 오로라 사진까지. 이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상에 올라가고 딱 2주 동안만 이 사진들의 파일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도 제 배경화면으로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다 해놓고 있고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가져가시고 그 사진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단 배포나 공유, 그리고 뭐 재복사 이런 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수많은 여행 유튜브 중 하나인 한결라인을 즐겨주셔서 진심을 다해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열심히 만든 영상을 누군가 너무 재미있게 봐주고, 진짜 어떤 사람은 힘을 얻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너무나 의미 있었습니다. 되고 싶은 삶 중 하나인 제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결라인은 당분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영상도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만의 길을 그리는 한결라인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